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 최근 상당히 또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에 하락이 정말 또 역대급 하락이 나왔었죠. 거의 정말 이제 한 10년, 20년에 한번 볼 수 있는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악재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혹은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진행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되는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락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돌려놓는 그런 이제 상승이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또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섹터군들이 또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지 전체적인 이제 섹터군들,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런 이제 섹터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또 이 상승이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계속되는 개별주 순환 흐름, 진단키트 다음 주도 섹터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하락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번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 이후부터 또 이러한 이 하락을 되돌리는 반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튼튼했었던 섹터군이 바로 진단키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진단키트가 오늘까지 주도 섹터 역할을 또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섹터군이 어디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여러분들이 또 워낙에 많이 갖고 계실 주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다음 섹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저번 주 월요일 날에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하락을 좀 되돌리는 그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테크인 같은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혹은 이제 상승을 함에 있어서 매크로 수급이 가장 잘 들어가는 종목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상승이 또 잘 나옴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같이 시장의 이 흐름에 따라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워낙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다 흐름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현재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뜻은 어떤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느냐라고 하면 시장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 주도주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대로 다 같이 매크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약간은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도 보게 되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락폭을 모두 다 되돌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시장에 조금 더 좋은 호재, 좋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반등폭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이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다 되돌린 상황에서 현재 구간부터는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 줄 만한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시장이 크게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에
레거시 정도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HBM 쪽은 지금 엔비디아의 독주가 깨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이슈, 우려감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히 그동안에 컸었잖아요. 근데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레거시 쪽이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는 HBM 쪽이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쪽을 봤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D램이나 낸드 쪽에서 확실하게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폭이 충분히 나온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는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부터는 무분별하게 접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그대로 반등폭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 종목군에 속하는 종목군들이라 그러한 흐름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확연하게 좋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온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새롭게 접근을 했다. 바닥권에 나는 반도체 레거시 지금 충분히 또 좋아 보이는데 혹은 반도체 낙폭이 좀 심해 보이는데 라고 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을 삼켜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 자체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반도체 쪽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최근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점,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그런데 상승이 또 잘 나오는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확연하게 나뉘었습니다. 잘 나온 종목군들인다라고 한다면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정보 혹은 이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의 매크로 수급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2차전지 전고체나 혹은 이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은 무언가 업황이 반전되거나 혹은 실적이 올라온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은 테마성이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에코프로나 혹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최근에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CIS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2차전지가 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현재 2차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바닥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또 새롭게 형성이 된 구간이라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한번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캐즘 구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쪽은 배터리 화재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테마가 형성이 된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가 그 하락폭을 또 반등을 시키는 하락폭을 돌려놓는 반등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현재 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연하게 업황이 반전된다라는 요소가 나타나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매물 구간에 막혀 있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오늘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호재 혹은 업황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 구간도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매크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업황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섣불리 매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최근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완전하게 이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에 속하는 약간의 테마성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주도주에 속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이 낙폭 자체가 훨씬 더 반도체가 강하게 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올 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조도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하반기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쪽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조를 드리는 건 사실 주도주보다는 개별주 사자 쪽에 더욱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번 주에 월요일 날에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시장이 이제 역사적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큰 이제 낙폭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크게 낙폭이 나왔었던 구간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저번 주 이전에 저저번 주부터 좀 강조를 드렸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었고, 하락 이후에도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진단키트를 강조를 드렸는지, 그리고 진단키트 이후에는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후보군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들은 한번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영상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후발주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진단키트 후발주자를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그 다음에 또 뭐 백일해, 그 다음에 뭐 수족구병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감염병이 또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시장에서 단기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가능성이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질 확률, 지속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단키트 후속으로 해가지고 또 후발주자 하나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보군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엑세스바이오, 시젠, 수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의 종목은 랩지노믹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이제 보셔라. 코로나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번 주부터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 넣고 있기 때문에 수젠텍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젠텍과 같이 랩지노믹스를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수젠텍이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을 더 받아주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제 하락하고 오늘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림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림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 세게 받아주고 추세를 끌어올려준다? 이러면은 후발주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단 키트를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왜 진단 키트를 저저번 주부터 이제 주목을 했었는지, 그리고 현재 진단 키트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제가 저저번 주에 주목을 했었던 건 먼저 수젠텍이었죠. 수젠텍이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 구간부터 주목을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보다는 개별주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도체가 상당히 낙폭이 강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주목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저번 주에 그렇게 주도주가 약한 가운데 진단 키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제 수젠텍이 먼저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저저번 주에는 수젠텍을 강조를 드렸었고,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저번 주 화요일 날이 되겠죠. 저번 주 화요일 날에 랩지노믹스를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 화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젠텍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반해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요일 날에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길게 보게 되면 랩지노믹스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약 한 2년, 3년 내에 가장 큰 수급을 저가에서 받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단키트가 생각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수젠텍이 먼저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후발주자로서 추가로 이제 랩지노믹스나 혹은 뭐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진단키트를 안내를 드렸던 거고, 오늘까지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엠폭스, 원숭이 두 창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 주도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주도주가 쉬어가는 가운데 수급을 받아주고 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재 준비해야 될 상황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 들어서는 슬슬 조심하셔라 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가에서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고, 단기 신고가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상황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뭐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수급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진단키트 이후에 후속으로 단기 주도주가 될 종목군이 어디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주도주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낙폭을 회복하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급을 받아주는, 단기적으로 저번 주와 저저번 주의 진단키트처럼 계속해서 이제 수급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개별주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나 혹은 이제 엠폭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다뤄졌고 8월 말까지 또 정점 찍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슬슬 다음 이제 후보군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군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그다음에 전력 설비, 뭐 전력 인프라 이러한 종목군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 방산이나 혹은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뭐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뭐 열폭주나 전고체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진단키트가 상당히 또 순환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로 들어서 오늘 한국 화장품이나 혹은 다른 화장품주들을 섣불리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또 순식간에 물리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오늘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바로 오늘 다 차익 실현이 나타나 버리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오늘 워렌 버핏의 이슈에 따라서 잠깐 반응을 했구나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또 상승이 잘 나왔죠.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신고가나 혹은 단기 고가에 형성이 된 종목들은 누구나 다 수익 중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고가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전력 인프라,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도 상당히 두텁고요.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새롭게 단기 주도주가 저는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단 키트에 의해서 지금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막 웰크론이나 혹은 뭐 모나리자, KM 이러한 종목군들도 막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에서 새로운 이제 단기 주도주로 수급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진단 키트 이후에 다음 주도주가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전략을 꾸려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반도체가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혹은 뭐 2차전지가 바닥을 잘 잡으니까 혹은 뭐 다른 개별주가 뭐 상승이 잘 나오니까 무분별하게 종목이 접근이 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처럼 수급을 정말 잘 받아주고 그러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주도주 종목군들을 잡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현재 시장의 흐름이 악재들은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악재들은 해소되는 가운데 악재들이 오히려 또 이제 호재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충분히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남은 하반기 계속해서 좀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8월달 초까지는 조금 이제 힘드셨다라고 한다면 남은 8월달 마지막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 이 순환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조드린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결론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내용은 주도주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별주가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개별주들을 계속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드렸죠. 앞으로도 시장은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순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승자는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시각을 넓게 가져가시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종목군들 외에 다른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주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반기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정말 또 힘들었던 한 주였었던 것 같은데 정말 또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성투하시면서 8월 남은 구간 동안 승리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